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묻고 읽기. 이번 시간은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를 함께 하겠습니다. 어떤 연극 배우한테 그 아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요.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연극 배우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는 부분들이 많다고 대개는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하다 못하겠으니까 다른 부업을 좀 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, 그래도 안 되니까 연극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제 화를 냈다고 그래요. 그랬더니 남편이 연극 배우가 하는 말이, 연극이 밥 먹여주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다. 그런데 연극은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연극이 밥이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연극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 이게 좀 역설적인 말 같습니다만 치명적인 매력이랄까, 그런 게 있겠죠.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를 쓰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시인이 되기에는 좀 삶이 곤란한 경우가 많죠. 그럴 때마다 한민복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긍정적인 밥, 한민복.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.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.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.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. 시가 뭐 좀 짧으니까 이 정도면 1시간이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. 시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고뇌하고, 어떤 시인은 한 7년 정도를 거쳐서 쓴 시가 있다고 그럴 정도입니다.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그 시에 대한 대가는,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대가는 너무 박한 건 사실이죠. 저는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하긴 너무하다 이런 느낌이 울컥울컥 듭니다. 시 한 편에 3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시를 쓸 때의 시세로 시를 써가지고 어디 잡지나 뭐 이런 데 신문 같은 데 투고를 하면 원고료로 3만 원 정도를 받았나 봐요. 너무 정말 헐하지 않습니까? 또 시집 한 권을 3천 원 정도다. 요즘은 조금 비싸졌을 텐데 3천 원 정도인데 그 시집 한 권이려면 시를 몇 편을 써야 되는 겁니까? 그런데 그렇게 고뇌해서 고민해서 시어를 고르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에요. 이야, 이게 너무 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. 거기다가 그 3천 원이라도 다 시인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. 출판사에서 대개는 이게 인세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? 근데 300원이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 10%의 인세가 되는 모양이에요.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인 수단이 되려면, 먹고 살려면 시집이 도대체 몇 권이나 팔려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시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이 정도 되면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아니면 좀 세상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런 게 적어도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시는 제목을 긍정적인 밥이라고 붙인 것처럼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3만 원이 싸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쌀이 2마리인데, 그 당시 시세로 2마리라는 것은 20대인데 쌀 20대 값어치가 4시가 될까? 쌀 20대면 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
내 시가 사람들을 그렇게 배고픔에서 면케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니네. 그래. 허란 게 아니네.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. 3,000원의 시집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3,000원이면 그 당시 시세로 국밥이 한 그릇인데 사람들 막 추위에 떨다가 추위에 배고픔에 떨다가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든든한데 그럼 내 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춥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든든하게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덮여줄 수 있는 시가 되나? 아니지. 그러면 나한테 이 정도도 과분하지.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, 그죠? 시집 한 권이 팔리면 300원, 이게 300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가도 300원이면 소금을 한 대박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. 소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건데.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소금도 한 대에 3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내 시가 뭐가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나? 하고 생각해보면 아니구나. 이 정도도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 시는 물론 시의 겸손한 아주 겸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는 이것을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시인인데 어떤 시인이 되어야 될까? 어떤 내용의 시를 써야 될까가 이 시에 들어있죠. 사람들에게 든든한 시가 되고 춥고 뭐가 외롭고 이런 사람들한테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시를 써야 되겠다. 또 나는 그 소금처럼 상하지 않게 뭐가 썩은 구석이 있으면 그것이 더 썩지 않게 그것을 도려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시를 써야 되겠다 하는 시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.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렇죠? 정말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시가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아마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산 분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일 겁니다. 저는 이분을 먼 발치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.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그 강화도에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강화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인삼 가게를 하시더군요. 그래서 시인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뵙지는 못하고 멀리서 아내 되는 분의 얼굴을 뵀는데 말을 나누지 않아도 또 한민복 시인을 직접 뵙지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일지 그 아내분의 얼굴에 다 묻어 있더군요.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분 같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 시인의 가족들은 다 이렇게 착하게 긍정적으로 또 소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가 있는 것 자체를 사실을 독자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. 시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적인 산물인데 그것이 이렇게 뭐 시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계산하는 그 측정 방법으로 계산해도 너무 박한 대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박한 대우의 원인은 우리가 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.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값어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장의 원리니까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가격이 오르도록 그러니까 꼭 돈의 가격이 아니라 시의 가치가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김주혁이었습니다.